네, 안녕하세요. 변리사 시험 입문자 설명의 8탄입니다. 1탄부터 7탄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은 8탄입니다. 1탄부터 7탄까지는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IP 클래스 변리사 학원에도 올려드렸고요. 윌비스 학원에도 유튜브로 올라가 있습니다. 모두 유튜브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7탄에서는 상표법 공부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번에 8탄은 디자인 보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시험을 목적으로 합니다. 변리사 시험 대비 공부 방법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가볍게 드리면 저는 김영란 변리사라고 하고요. 합격 기수는 54기입니다. 54회 때 변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요. 저는 IP 클래스 학원과 변리사 율비스 학원에서 산업재산권법 전문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학원에 동시에 소속이 되어 있고, 율비스 학원은 민법이나 자연과학도 있는 종합학원이고요. IP 클래스 변리사 학원은 산업재산권법만 있는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입니다. 저는 두 쪽에 모두 소속되어 있고, 참고로 IP 클래스에서는 제가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원이냐 아니면 일반 학원이냐 이 차이고요. 제 강의는 모두 똑같이 올라갈 거고요. 내용도 전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공부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보호법과 공부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전에 입문자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디자인 보호법은 특허법과 비교했을 때 한 70% 정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허법과 디자인 보호법을 비교하면 이렇게 교집합도 있고요. 여집합도 있게 되는 거죠. 상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놔서 교집합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디자인 보호법은 특허법을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어서 한 70% 정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허에서 배우시는 거고요.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우시게 되죠. 물론 나머지 특허법과 교집합인 70% 부분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다루어 드립니다. 기본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특허와 디자인을 비교해 봤고요. 이렇게 교집합과 여집합에 대해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에서도 제가 1번과 2번으로 나눠놨는데요. 1번의 경우에는 교집합이고 완전 동일한 거, 100% 동일한 거. 2번의 경우에는 교집합이긴 한데 약간 다른 거. 3번은 디자인에만 있는 제도, 4번은 특허에만 있는 제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디자인 보호법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렇게 특허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와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을 방향성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1번, 2번, 3번, 4번의 유형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유형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내용은 특허법 7조고요. 7조. 특허법 7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서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요. 이 디자인 보호법 8조, 이게 유형 1번. 유형 1번은 특허랑 완전히 동일해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라는 부분이 단지 이 부분이 단지
디자인 2라는 표현으로 바뀔 뿐이고 나머지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이런 유형이 있고요. 2번 유형 보겠습니다. 2번 유형은 특허랑 교집합은 맞는데 특허법 15조에 있고요. 대응되는 조문이 디자인보호법 17조에 있습니다. 이게 유형 2번. 유형 2번. 먼저 특허법 15조 1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허청장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132조의 17 청구기간, 이게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입니다. 이게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이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인데요. 그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이게 특허법 내용이고, 디자인보호법을 참고하면 디자인보호법 17조 1항에는 마찬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 박스는 디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자인, 이 내용. 디자인보호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특허청장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특허에는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을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규정했다라는 거죠. 특허법은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에 한해서 30일 이내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디자인보호법은 이렇게 연장되는 기간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가 아니라. 먼저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전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둘, 보전각하 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 셋,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 모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특허에선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전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두 번째, 특허에서는 보전각하 결정이라는 제도는 있어요. 근데 보전각하 결정에 대해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특허에서는 보전각하 결정이 나오면 보전각하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하고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통해서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똑같죠. 그래서 디자인은 특허는 거절결정 불복심판만 연장할 수 있는데, 디자인은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물론 특허에 전혀 없는 제도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허와 교집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다르죠. 이 부분이 달라서 유형 2번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 유형 3번은 뭐냐면 유형 4번부터 설명드릴게요. 유형 4번은 특허법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법 59조 1항에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 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심사한다 라고 해서 심사 청구 제도를 두고 있어요. 반면에 디자인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심사 청구라는 제도 자체가 없죠.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에 전혀 없는 제도인 35조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게 유형 3번입니다. 35조는 관련 디자인이라는 어떤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만 설명을 드리고 특허에는 없는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유형 1부터 2번, 3번, 4번 나눠놨습니다.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도 특허랑 비교해 봤을 때 유형 1, 2, 3, 4로 나눠지고요. 그럼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디자인 보호법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유형 3번. 특허에는 없는 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유형 4번 볼게요. 특허에는 있는데 왜 디자인은 없을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디자인은 없잖아요. 디자인에 없는 이유. 반대로 말하면 특허에만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기출문제를 참고하면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히는 건 유형 2번입니다. 유형 3번이랑 4번은 특허에만 있다, 디자인에만 있다 이런 게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는데, 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특허에도 있고 디자인에도 있는데 약간의 디테일이 다른 거죠.
이렇게 디테일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괴롭히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는 않지만 대비하기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방법은 특허와 디자인을 공부할 때부터 처음부터 비교하면서 가셔야 돼요. 비교하면서. 참고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존기간이라는 개념, 보존각하 결정 불복 심판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허에는 없거든. 어떻게 보면 이 두 내용은 요 유형 3번으로 가는 것이죠. 즉 디자인에는 있고 특허에는 없는 거거든.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런 교집합에서도 유형 2번도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특허에 없기 때문에 디자인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특허에는 있고 디자인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형 4번, 유형 3번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집합에서 유형 2번도 나오게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라는 거죠.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양 법의 본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양 법의 본질이 특허는 발명이라는 개념을 보호하게 되고요.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허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건 발명이고요.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디자인이 됩니다. 즉 보호 객체가 달라요.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가 특허법은 특허로,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으로, 참고로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보호 객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이나 모두 산업재산권법으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집합도 있고요. 그리고 보호 객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여집합도 있게 되는 거고 교집합과 여집합의 어떤 중간 지점인 교집합이긴 한데 좀 다른 유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특허에만 있는 제도나 디자인에만 있는 제도는 잘 구별하셔야 되겠고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그랬는데 이거 공부하는 방법은 표로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특허랑 디자인을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게 감이 오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입문자 설명회를 촬영하는 게 6월인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내년 2월 정도 될 건데 디자인 보호법을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특허랑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고 공부하시면 그 부담감이 쌓입니다. 지금 칠판에 적어 놓은 유형 1번부터 4번까지는 정말 쉬운 예시고 또 아주 노멀하고 정말 일부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 비교가 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이것 역시 두드려 외울 문제도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는 방법은 보호 객체가 다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벌써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보호법을 공부하려면 특허법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특허법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이어서 디자인 보호법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법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서 특허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특허법에서 제가 신규성, 심사청구제도, 우선심사제도, 정정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있고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특허라면 바꿔 말하면 특허법 조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바로 디자인 보호법 공부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변리사 수험가에서 산업재산권법을 공부하는 순서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데 이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렇게 있어요.
실용신안법만 따로 강의하는 학원 전혀 없고요. 실용신안은 특허 강사가 함께 해줍니다. 특허법에서 배우시게 돼요. 다른 입문자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용신안법은 특허법과 비교해 봤을 때 95% 일치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를 특허에서 다루게 됩니다. 보통 학원관에서 산업재산권 공부하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1번으로 하고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표를 2번, 디자인보호법을 3번으로 합니다. 저 역시 특허, 상표, 디자인 순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1번, 2번, 3번 이것도 좋습니다. 특허 실용신안하고 그 다음 디자인하고 그 다음 상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우리 학원과 수험 커리큘럼은 요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것도 좋은 방법 추천을 드립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특허 상표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분량이 3대 2대 1, 이 정도 될 거예요. 3대 2대 1.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이 가장 쉽습니다. 특허랑 상표는 다소 어려운 편이에요. 특허가 어려운 이유는 특허법은 절차법이라는 것인데 처음 절차를 접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상표법은 특허 절차를 배우고 나서 상표를 배우기 때문에 절차적인 측면은 특허보다 쉽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디자인보호법은 절차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역시 특허를 선행하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요. 또 상표랑 달리 추상적 개념이 거의 없어요. 정말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디자인보호법 공부하기 쉽죠. 그래서 저는 1번, 2번, 3번을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1번, 2번, 3번 남들 하는 대로 해도 좋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1차 시험만을 기준으로 보면 가성비는 상표보다 디자인이 좋습니다. 상표는 저를 기준으로는 기본 강의가 한 60강에서 70강 사이 되고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의가 한 30강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표가 2배 이상 많죠. 할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 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디자인보호법 공부 방법 크게 3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허법 선행. 상표법 선행은 필수가 아닙니다. 상표법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 먼저 하셔도 되고. 두 번째로는 특허법과 비교 공부. 특허법과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상표법과도 비교해야 되냐? 네, 맞습니다. 상표법과도 비교하셔야 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순으로 하시든 특허, 디자인, 상표 순으로 하시든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의 처음 보실 때는 상표랑은 비교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특허, 디자인만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특허, 디자인, 상표, 특허, 디자인, 상표 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이것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비교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상호비교라고 해갖고 제가 IP클래스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자료실에 있습니다. 이 자료실에 있는 자료는 2023년 변리사 1차 시험 2024년 변리사 1차 시험 대비용입니다. 1차 시험. 여러분들은 2025년 대비용이죠. 2025년. 여러분들은 이 자료가 아니라 2025년 1차 시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한데 이 자료는 제가 아직 공개를 안 드렸어요. 이건 이제 제가 무료로 공개해 놨고요. 이 자료는 제가 아직 공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 드린 시점은 언제냐면 디자인 보호법 기본 강의가 끝날 그쯤 또는 끝나고 나서 직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IP 클래스 도서몰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무료로 공유를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유료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종합반 분들께서는 제가 무료로 파일을 드리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법 선행, 특허법과 비교 공부, 나중에 특상비 비교 공부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산업자산권법과 비교했을 때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디자인보호법만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디자인보호법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김영남 변리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변리사 1차 시험을 위한 커리부터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에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중국 강의, 그리고 이어서 객관식 강의, 그 이어서 최종 정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필수 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 강의는 필수 강의입니다. 필수 강의가 되고 나머지 중국, 객관식, 최종 정리는 취사 선택하시는 부분이고요. 이 중간에 제가 무료 강의를 넣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게 기출 강의, 그 다음에 하는 게 판례 강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강의는 무료 강의, 무료 클래스가 되죠. 이 기출은 진도별 기출이고요. 이 판례는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의에서도 판례 다룹니다. 판례 다뤄요. 그런데도 판례를 따로 하는 이유는 판례만 따로 봐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기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조문만 한번 따로 보고 싶기도 하고 판례만 한번 따로 보고 싶기도 해요.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 기본 강의, 중국 강의, 객관식 강의, 최종 강의 그리고 중간에 있는 기출 강의, 판례 강의 무료 이 컨셉은 김영남 변리사 기준으로는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같습니다. 특허도 이렇게, 상표도 이렇게 진행을 하죠. 요거 필수고요. 요거조차 선택입니다. 선택. 나머진 다 필수가 되고요. 이렇게 선택이 많은 이유는 초시생 분들은 기본 강의가 필수일 거고 재시생이시거나 하면 뭐 여기부터 바로 시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분들 모두를 다 필요한 강의 이렇게 선별해서 들으시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요거 준필수로 봐주세요. 준필수. 그렇다 해서 기출 강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기출 문제는 꼭 풀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강의는 이제 선택인데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특상디 공통으로 기출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강의, 판례는 참고로 디자인은 판례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판례집이 따로 나오진 않을 거고 종이 프린트로 굉장히 짧게 1시간 정도 진행할 것 같아요. 1시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판례가 워낙 적은 과목이라. 중국 강의는 핵심 이론 정리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핵이죠. 핵심 이론 정리, 핵이죠. 기본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하긴 하는데 얘를 굉장히 압축해서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엑기스만 뽑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컨셉이고 객관식 강의야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가 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객관식 강의는 기출 문제가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비기출로 좀 구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비기출로 구성한 이유는 기출 문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변경된 심사 기준, 변경된 법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요. 최종 정리는 중국 강의보다 더 압축해 놓은 거예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압축해 놓은 게 최종 정리 컨셉입니다. 이것도 선택이고요. 다 선택입니다. 다만
우리 기본 강의를 6월에 합니다. 6월에. 그리고 변리사 1차 시험이 55년 2월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기는 3월일 수도 있고요. 그럼 6월 말쯤에 디자인 보호법 기본 강의가 종강이 될 건데, 그럼 종강된 후부터 2월까지 거의 반년이죠. 반년 사이에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추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첫째, 법이 바뀔 수도 있고요. 둘째,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셋째, 심사 기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4년 12월에 심사 기준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 변경. 제가 이 심사 기준 변경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심사 기준 변경이 띡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뭐 10개월 정도 논의를 하다가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변경을 한다라는 건 핫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핫. 출제 1순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 근데 이 12월에 변경될지 안 될지 확실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변경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된다, 이건 확실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강의에 반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 해서 디자인 보호법 기본 강의를 12월에 진화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강의는 6월에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자료. 이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로 올려드릴 거고요. 또는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거예요. 자료만으로 충분히 너무 쉽게 대처가 된다라고 하면 자료만 드릴 거고, 조금이라도 설명이 필요하겠다 하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찾아보기 귀찮다 하면 최종 정리해서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최종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변경, 추가,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데, 디자인 보호법이 요만큼 있으면 변경되는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따라서 변경되니까 나중에 들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변경된 부분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에 대해서 너무 변경된 다음에 들어야지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든 산재든 강의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강의를 기다리지 마시고 들을 수 있을 때 바로 시작을 하십시오. 특허는 시험 진입과 동시에 하시면 되겠고, 상표랑 디자인은 특허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특허법 선행, 특허법과 비교 공부, 나중에 상호 비교 다 하셔야 되겠고, 디자인 보호법 관점에서 보면 제 커리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다? 결론 하나 확실한 건 디자인 보호법 기본 강의가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본 강의를 수강하는 게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쪽지 시험을 드려요. 쪽지 시험. 쪽지 시험은 뭐냐면 기본 강의 수강하고 그날 배운 거 바로 복습하고 그런 게 있고요. 리뷰 테스트라고도 하죠. 기본 강의에서 사용되는 것은 교재는 기본서가 나올 거고요. 기본서 플러스 필기노트가 됩니다. 필기노트가 따로 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강의 컨셉은 여기다 적어드리면, 기본 강의 컨셉은 특허상표랑 같습니다. 특허상표 함께 하셨으면 같은 컨셉이에요. 컨셉 자체가 3회독이죠. 기본 강의는 총 3회독으로 합니다. 기본 강의 안에서 3회독을 해드려요. 1회독, 2회독, 3회독을 해드리는데, 1회독은 전체 개괄,
2회독은 조문 중심으로 한 바퀴, 3회독은 이제 기본서 가지고 조문 플러스 판례 해갖고 한 바퀴 돌리게 됩니다. 쪽지 시험은 여기서부터 나가요. 쪽지 시험은 여기서부터 나갑니다. 전체 개괄하는 거 한 4시간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조문 중심은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회독이 한 24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럼 총 30시간에 끝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사용되는 교재는 기본서와 필기노트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쪽지 시험은 3회독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여기서는 필기노트만 쓸 거고요. 여기서도 필기노트만, 여기 조문 프린트를 따로 드리면, 조문 프린트가 있구나. 조문 프린트 드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서와 필기노트를 함께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기본 강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보면 공부방법, 특화법 선행, 비교 공부를 기본 강의 바로 수강하자라는 거고요. 그럼 기본 강의 수강한 다음에 복습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기출 강의는 필수는 아닌데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기본 강의 수강 후 네 번째 공부 방법, 복습.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본서를 계속 해독해 주셔야 돼. 해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을 반드시 푸셔야 돼요. 기출 3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3회독. 플러스 여유롭다, 여유된다 하면 요 객관식 강의에서 사용되는 객관식 문제집도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암기. 자, 이 세 가지 방법인데 기본서를 회독한다라는 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해. 그리고 얘를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 되셨죠? 그리고 문제풀이가 충분히 되셔야 돼요. 이해, 암기, 문제풀이 이게 3박자가 딱 맞아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시간이 없으시다 보니까 문제만 풀어도 될까요? 또는 문제 안 풀고 암기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푸는데 기출만 풀어도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정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가장 정석은 기본서, 기출, 객관식, 암기 다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변리사 시험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인생이 걸렸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플랜 A. 근데 혹여나 도저히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굳이 뺄 만한 게 요거 객관식. 이렇게. 근데 객관식을 빼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플랜 B라는 거죠. 플랜 B.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건데 기출만 풀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객관식까지 풀어도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플랜 A가 맞아요. 플랜 A. 다 하는 거. 근데 이제 도저히 시간 없으면 전략적으로 좀 취사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기본서 해독은 기본 강의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해독하시는 거고요. 이거 이해하는 거고 암기는 기본서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암기는 이걸 압축하는 해기정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 있는 자료예요. 중국 강의에서 사용되는 해기정 자료. 이거 교재로 출간이 될 겁니다. 이 자료로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얘가 한 400페이지, 300에서 400페이지, 얘가 한 50페이지, 60페이지밖에 안 돼요. 거의 뭐 엄청나게 압축을 해놨는데 그럼 내용이 빠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암기할 것만 간추려 놓은 거예요. 이것만 암기하고 가셔도 디자인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문제풀이가 되셔야 되겠죠. 필수야, 필수. 그래서 이해, 암기, 문풀 3박자 다 맞아야 된다. 뭐 암기만 해도 될까요? 문제만 풀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 매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을 이렇게 입문자 설명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바로 디자인 보호법 기본 강의 요거 전체 개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